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웃사랑 딩밍즈 그룹 그룹장 이은희입니다. 오늘은 인체 생리학 과정 가운데 순환계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순환계 우리 인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예, 순환이 돼야 돼요. 혈액도 순환이 잘 돼야 되고 림프도 순환이 잘 돼야지만이 우리가 굉장히 건강할 수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이 중요한 순환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체 모든 조직에 지속적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심장과 혈관으로 이루어진 시스템, 여기에다가 림프까지 함께 이렇게 포함된 시스템을 얘기하는데요. 순환계는 산소, 영양소를 몸 전체 세포에게 전달을 다 하고 또 세포 속에 있는 노폐물, 독소 이런 것들을 몸 밖으로 쫙쫙 배출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또한 호르몬 운반을 통해서 조절 기능, 우리 몸에 있는 조절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여성 호르몬 같은 경우 여러분 아세요? 네. 한 티스푼이 하루에 우리가 필요한 게 한 티스푼인데요. 그런 호르몬도 몸에 부족하면 몸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기관이 순환기관이라고 합니다. 또한 생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영양분과 산소와 여러 가지 기타 물질을 또 미네랄 필요한 것들, 영양분들을 이렇게 다른 말로 하자면 세포 필수 영양이라고 하죠. 이런 세포 필수 영양을 공급을 받고 또 그렇게 에너지를 쫙 내고 난 다음에 그 대사의 부산물로 산화된 것 여러 가지 찌꺼기들을 다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고 나가고가 굉장히 원활해야지만이 건강할 수 있는데 혈액이 바로 이런 찌꺼기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물질을 신체 세포에 공급을 하고 또 필요한 물질, 불필요한 물질을 넣어주고 빼주고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혈액은요, 혈액순환계에 의해서 신체 모든 세포로 운송이 되기 때문에 심장, 혈관, 혈액, 림프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환계. 그래서 자, 예. 심장에서 피가 동맥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동맥을 돌아서 말초에 가서는 림프하고 또 이렇게 만나죠. 그래서 거기서 또 다시 림프 쪽은 림프로 또 가고 림프에 있는 것은 또 이 심장 앞에서 림프관을 통해서 올라왔던 림프관, 림프절을 통해서 쫙 찌꺼기나 바이러스나 이런 세균들이 제거되고 난 다음에 이것이 다시 이렇게 심장에 오기 전에 만나게 됩니다. 우리 쇄골 있죠, 쇄골. 쇄골에 있는 이 림프, 이 절이요. 이 쇄골 위에 있는 림프절이요. 심장과 혈관이 만나기 전 마지막 림프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림프 마사지를 좀 많이 하는 게 중요하고 제가 그 블로그를 통해서 림프 마사지, 림프의 중요성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됐고 또 거기에다가 이렇게 림프 마사지하는 방법을 시연을 해놨으니 여러분들 그 혈액 순환에만 신경 쓸 게 아니라 림프 혈액을 다 순환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장에 오면 이 심장이 이렇게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이렇게 뛰면서 이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가 계속해서 잘 돼야지만이 건강하다고 말하는데 의외로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 요즘에 상당히 많습니다. 피로를 너무 많이 타고 또 이렇게 사람이 식사를 하고 나가면 사람 맥이 쭉 빠져 있고 또 조금만 이렇게 조금만 더 많이 빨리 걷거나 조금 이렇게 등산하느라고 조금 높은데 이렇게 조금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 약간 경사진대로만 가도 이렇게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굉장히 심장에 문제가 있는데 근데 이 심장은요 정말 단련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평소에 저희 이로미안들 만보 걷기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걷기를 통해서나 또 근육 운동을 하고 또 유산소 운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매일매일 혹은 한 일주일에 서너 번이라도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건강한 순환계는 양질의 거의 모든 영양분을 필요로 하는데 특히나 단백질, 세포의 구성 성분이죠. 그렇죠? 철분, 그 레드셀, 적혈구에 또
철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연, 비타민 C, D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건강한 순환계에서 많이 소요가 되고, 물과 칼륨, 칼슘, 마그네슘 등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대장에서 규칙적인 배설을 잘하는 것도 액체 균형을 이루는 데 필수적입니다. 대장에서 수분도 흡수하고 또 배설도 하죠. 근데 이게 원활하지가 않으면 몸 안에 전체에 액체 균형이 깨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게 그 물 균형을 생각할 때 신장, 콩팥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대장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혈액을 보자면 이렇게 좀 체구가 작은 분들은 4리터, 어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체구가 큰 남자분 같은 경우 6리터까지도 인체에 굉장히 많은 양이 지금 몸에서 돌고 있는데요. 인체 전체 무게의 13분의 1에서 10분의 1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혈액의 구성 성분을 보자면 92%가 수분, 그 다음에 0.9%가 염분, 소금기로 구성되어 있고요. 기타 나머지가 단백질, 미네랄, 비타민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흔히 여름에 더위 먹었다 할 때 보면 염분의 균형이 너무 땀을 많이 배출해서 염분의 이 균형이 깨지면 몸에 전해질 불균형이 오면서 간혹 사람들이 이렇게 쓰러지거나 막 구토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과도하게 땀을 흘렸을 때는 미네랄수를 먹어주는 게 좋고, 알칼리 이온수, 알칼리 이온수에는 칼슘,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들어있기 때문에 여름에 특히나 지금 여름이 지났지만 어쨌든 이게 심한 운동을 하거나 혹은 이렇게 등산을 하거나 이렇게 또 헬스장에서 막 뛰거나 하실 때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은요, 알칼리 이온수를 꼭 들고 다니시면서 마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혈액의 역할은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영양 물질을 전달하는 것이죠. 또 노폐물을 배출해 주는 것이죠. 그다음에 혈액 안에는 산소가 항상 돌아다녀야 돼요. 그리고 특히 동맥에, 그럼 정맥에는 나쁜 피가 나오기 때문에 동맥은 깨끗한 혈이 다니고 정맥은 이제 나쁜 피가 나오는데 거기 안에 이산화탄소가 있어요. 단 폐정맥, 폐동맥은 다르죠. 어쨌든 우리 몸 전체에 있는 동맥은 이렇다, 동맥과 정맥 이렇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 전달하고 혈액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면역 세포들이 돌아다니죠. 그 다음에 이제 폐하를 조절해 주는데, 우리가 양자 분석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폐하가 딱 나오게 되는데, 제가 그 양자 분석하면서 딱 보면 건강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이 거의 폐하가 산성 쪽으로 약간 기울어진 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산성이 되면 사람은 살지 못해요. 근데 몸이 산성 쪽으로 좀 기울어지게 이렇게 되면은 벌써 몸에 혈액이 탁하고 이렇게 감염이 잘 되고 암이 걸릴 위험이 높아지고 피로를 타고 노화가 빨리 옵니다. 그래서 이 폐하를 이렇게 혈액이 조절해 줄 때 혈액이 깨끗하고, 혈액이 우리 인체 세포가 필요한 영양소를 다 가지고 있을 때에 폐하도 약 알칼리성을 잘 유지하면서 이 몸이 노화가 방지되고 면역이 좋고 굉장히 이렇게 피로를 덜 타는 그런 몸이 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왜 손발이 차갑다 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나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군요. 흔히 손발이 차가우면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전에 손발이 굉장히 차가웠거든요. 근데 보면 그러면 자궁도 차가워서 불임 여성들이 보면 거의 몸이 차갑습니다. 혹은 그 월경전 증후군 있잖아, PMS. 월경전 증후군을 알아서 막 이렇게 월경 때마다 막 배가 아프고 막 힘들어하시는 분들 보면 거의 다가 몸이 차가워요. 네, 그런 분들은요, 혈액 순환을 도와주면서 조경이나 반신욕, 그 다음에 혈액을 더럽히는 음식을 안 드시는 게 좋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라파로 항상 배에다가 드시는 거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이 체온 조절에 이 역할에 있어서 이 혈액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따뜻한 혈액이 몸 구석구석 다니는 사람에게는 절대 암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이 차가우신 분은요, 혈액순환에 신경 쓰시고 혈액을 깨끗하게 만드는 데 신경을 쓰시고 혈액이 잘 다닐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궁이 차가우면 자궁에 나중에 염증이나 이렇게 종양 같은 것도 잘 생기는데 또 그런 분들이 유방에도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1순위, 몸을 따뜻하게 하려면 혈액순환에 신경 쓰셔야 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려면 피와 혈관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혈관의 종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맥과 정맥 그리고 모세혈관이 있죠. 동맥에는 영양분,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요. 모세혈관은 영양분과 산소를 교환하는 역할을 하는데 미세한 혈관들 있죠. 손끝, 발끝, 그다음에 생식기, 그 자궁이나 난소 끝에 있는 것들, 그다음에 신장, 그다음에 눈, 그렇죠? 눈 주변에도 모세혈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콩팥 주변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정맥에는 노폐물, 탄산가스를 매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정맥입니다. 그래서 혈관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흔히 그것을 혈전증이란다. 혈전, 피혈자의 전, 떡전자입니다. 그러니까 피떡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혈액의 고형의 덩어리가 형성되는 증상인데 주로 이 고형의 덩어리의 실체를 보자니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활성산소 등이 역할을 해서 사실 활성산소가 생기게 되면 어떤 스트레스나 어떤 음식이나 어떤 가스나 어떤 방사능이나 엑스레이 그다음에 전자파 이런 걸로 인해서 혹은 배기가스로 인해서 활성산소가 생기게 되면 이 활성산소가 혈관을 칩니다. 활성산 혈관을 치게 되면 혈관에 약간 상처가 있게 되면요. 많은 혈액들이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모여들겠죠. 그 안에는 혈소판도 있고 여러 가지 치유 물질들이 오지만 그거 좋은 것만 따라오는 게 아니라 그 혈액 속에 같이 따라오는 것이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따라오면서 거기에 쌓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혈관벽에 그런 것들이 와서 그거 치유하고 가면 되는데 무겁다 보니까 거기에 쌓여서 가지를 못해. 그래서 그것이 점점점 덩어리를 형성하는 것을 혈전증이라고 부르고 피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 커져서 혈전이 혈관을 막아버리는 것을 색전증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경색증은 뭐냐면 그런 것들이 혈관에 덕지덕지 붙어서 혈관이 이렇게 이제 두꺼워져 가지고 혈액순환 장애가 오면서 괴사가 오는 경우 여러분 혹시 레이노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손끝에 말초신경까지 혈액이 가지 못하여서 여기 손끝에 있는 이렇게 그 세포들이 손의 세포들이 혈액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혈액 속에 있는 영양소,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쉽게 말해서 세포가 굶는 거예요. 그럼 계속 굶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아가시죠? 그래서 세포 괴사가 일어나서 손끝이 이렇게 새카맣게 되는 병 저는 본 적이 있는데요. 이까지가 손이 새카매요. 그분이 미용사였는데 이렇게 손이 새카매. 그래서 손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 레이노증이에요. 아이고 혈액순환 신경 쓰셔야 됩니다. 하고는 제가 그때 이렇게 이제 혈액순환이 좋은 것들을 권해서 열심히 드신 걸 봤는데요. 더 이상 이제 진행되지 않도록 굉장히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 굉장히 이거 중요하고 그다음에 동맥경화가 뭐냐면요. 동맥에 이제 이런 혈전이나 이렇게 노폐물들로 인해서 동맥벽이 두꺼워지면 깨끗한 혈액이 흘러다녀야 되는 이 동맥벽이 두꺼워지면서 깨끗한 피가 원활하게 돌아다니지 못하게 되고 또 탄력성이 딱 떨어지면서 가는 혈관들은 금방 잘 터지기도 하고요. 콜레스테롤 중성지방들이 여기 이렇게 해서 붙어 있어가지고 몸 이게 혈액이 돌아다니면서 얘네들이 따라다니니까 몸 전체 혈액이 굉장히 지저분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늘 혈관 관리, 림프 관리, 혈관 관리 이 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인간의 혈액순환계를 보자면요. 호흡기, 소화기, 그리고 콩팥 등을 통해서 세포 활동과 생명 유지에 필요한 물질을 받아들이고 노폐물을 이렇게 배설하기도 하는데 체내 모든 세포는 이들 기관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산소, 영양소 공급, 노폐물 배설 이런 부분을 역할을 이제 해주는 것이 순환기계라고 하는 거죠. 심장, 혈관, 비장, 림프관이 속합니다. 비장 같은 경우 위 옆에 붙어 있는 그 조그마한 기관이 무슨 이런 비장이 여러분들 한의학적으로는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음식에 들어있는 그 영양소가 각 그 기관의 세포들에게 필요한 영양소들이 조금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분명히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간에 필요한 영양소와 신장에 필요한 영양소와 자궁에 필요한 영양소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요. 잘 분배해서 비장해서 이렇게 한의학에서는 비장이 총사령관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부르냐면은 이걸 사람으로 의인화시키자면 영양소가 들어오면 너는 자궁으로 가야 돼. 자궁으로 보내고 거기 아기가 있네. 아기한테 필요한 영양소 빨리 가. 이렇게
명령을 내린다는 거예요. 신장에 필요한 영양소네. 예를 들어 우리가 흑임자에 대한 음식을 먹었다. 금은 콩, 금은 깨, 금은 쌀, 뭐 이런 걸 먹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것은 빨리 신장으로 가서 신장을 도와줘. 이렇게 해서 위장은 영양소를 분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림프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렇죠? 림프는 굉장히 서서히 움직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자면 뭐 기름길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기름기를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림프관이 또 탁해져요. 그래서 왜 이 뇌 림프관이 이게 이제 기름기를 많이 먹다 보면 이 전체 머리끝부터 발가락이 다 퍼져 있거든요. 그리고 림프절은 또 귀 뒤, 여기 또 정 밑에, 여기 겨드랑이, 또 여기 맹장, 그러니까 소장과 대장의 사이에 있는 그 맹장 주변에 또 바이알판 그게 또 림프절이 쫙 있잖아요. 또 여기 서해부에 림프절 있죠. 무릎 뒤에 림프절 있죠. 이런 림프절들이 7개 림프절 외에는 전부 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이렇게 쭉 다니면서 그 안에서 림프계가 일을 하면서 필요 없는 바이러스 세균을 잡아먹고 죽이고 처리하고 난 다음에 림프절에는 림프가 쫙 이제 여러 가지가 막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그 림프절에서 엄청난 일을 하고 다시 또 관을 통해서 깨끗한 걸 보내주고 한번 처리했습니다. 갑니다 하고 딱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까지 올라오죠. 이까지 올라와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 더 처리를 다 끝내고 심장으로 갈 때 혈액하고 혈관에 혈액과 림프액이 같이 모여서 심장으로 흘러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왜 피가 깨끗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냐면요. 혈이 깨끗한 음식을 먹어야지만이 림프도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피를 맑게 한 음식을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순환계에는요. 대순환과 소순환이 있습니다. 대순환은요. 자, 좌심실을 빠져나간 자, 예를 들어서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자, 좌심실을 여기 이제 여기 좌심실을 통해서 네, 두 가지 혈관이 빠져나갑니다. 어떤 혈관이 빠져나갔냐면 하나는요. 대동맥이 빠져나가고 하나는 관상동맥이 나가요. 자, 그러면 좌심실에 연결되어 있는 대동맥과 관상동맥은 이렇게 수축을 쫙 하게 되면 한번 쫙 하면은 한번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쿵쾅 하잖아요. 이 심장이. 그러면요. 이게 쫙 쪼그릴 때는 이제 이렇게 대동맥을 통해서 깨끗한 피가 흘러나가고 이렇게 해서 이완될 때는 이 피는 안 흘러가고 관상동맥의 피가 흘러가는데 관상동맥이 뭐냐면요. 심장이 근육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동방결절이라고 하는 이 정기적인 자극에 의해서 이게 자율신경계로 해서 자율신경계거든요. 동방결절. 그래서 이 동방결절이 정기적인 충격을 팍 주면 심장이 팍팍 뛰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 자심실에서 이 심장 근육에 필요한 심장 근육도 세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심장 근육에 필요한 혈액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 산소 이건 계속 영양소와 산소를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입니다. 여러분 관상동맥 질환 얘기 들어보셨죠? 그 관상동맥이 깨끗하고 좋은 영양소와 산소가 흘러가야 되는데 그게 오염되고 그게 좋지 못하면 이제 관상동맥 질환이 생기고 심장 근육이 점점 이게 활발하게 푸석푸석 이게 아니라 굳어져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심근경색 들어보셨죠? 사람이 그렇게 해서 생명을 잃게 되는데 심장이 근육이 경색 굳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심장을 이렇게 잘 보시면요, 이 심장이요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온 몸을 돌아서 우심방으로 혈액이 이렇게 대정맥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우심방으로 가죠. 자, 우심방에서 흘러진 혈액이 내려가는데 우심실로 내려가면요. 이 판막에서 다시 역류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 판막이 채 닦이지 않아서 이렇게 피가 역류를 하는 그런 질환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심장 판막증이라고 그러죠. 근데요. 엄마가 임신을 했을 때에 산모가
이 미네랄, 특히 이거 미네랄 중에서 제일 많이 필요한 미네랄이 칼슘입니다. 그래서 칼슘을 비롯한 미네랄이 부족한 산모에 태어난 아기가 이런 확률이 높다고 해요. 그래서 심장판막증은 엄마가 칼슘을 비롯한 미네랄 부족으로 인해서 아기가 미네랄 같은 부족에 시달리면서 심장판막증이 오기 쉬우니 임신하기 전에부터 벌써 칼슘과 좋은 미네랄, 특히 우리 뼈 건강 같이 해조 미네랄 같은 걸 많이 먹어야지만이 심장이 건강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칼슘이 부족한 뼈만 부실한 줄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 그 자율신경계, 특히나 이 심장 근육에 이게 뛰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우심방으로 갔던 피가 우심실로 가게 되고 우심실에 갔던 피가 예, 어디로 가냐? 폐를 돕니다. 폐동맥을 통해서 폐로 가게 되고 폐동맥에서 다시 흡합가리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싹 바뀌게 되면서 예, 싹 교체가 일어나고 치환이 일어나고 다시 폐정맥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오냐면요. 바로 좌심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좌심방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한 번 더 흐르고 그 다음에 좌심실로 가게 되면 이 좌심실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몸 전체로 가는 깨끗하고 좋은 피인 대동맥과 심장 근육에 영양소를 공급하는 관상동맥, 그렇게 두 가지 혈관이 가는데 하나가 가게 되면 하나는 있고 하나가 가게 되면 하나는 있고 해서 두 가지 혈관이 교차하면서 우리 몸을 먹여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자, 아까 앞에 걸 한 번 더 보자면요. 자, 그래서 대순환이라는 것은 뭐냐면 좌심실을 빠져나간 피가 동맥으로 모세혈관으로 가고 정맥을 거쳐서 우심방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우심방에서 다시 우심실로 이게 이제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요, 이 우심방에서 자, 소순환으로 가게 됩니다. 대순환을 하고 돌아온 피가 다시 소순환으로 가서 우심방으로 왔던 피가 우심실로 오게 돼요. 우심실로 오게 되면요, 우심실에서 폐동맥과 폐 흡합가리에서 치환하고 다시 폐정맥으로 가서 다시 심장으로 어디로 돌아오냐면 좌심방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좌심방으로 돌아온 피는 다시 좌심실로 가게 되고 좌심실에서 하나가 빠졌네요. 좌심실에서 대동맥, 모세혈관, 그 다음에 다시 몸 전체를 돌아 모세혈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여기서 글루밍 여기서 모세혈관에서 이제 동맥과 정맥이 이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는 거는 동맥, 가는 거는 정맥 해서 다시 어디로 들어온다고요? 우심방으로 다시 돌아온 이것을 대순환이라고 부르고 우심방에서 와서 우심실로 가서 우심실에서 이렇게 배를 한번 쫙 돌고 들어오는 것을 소순환. 그래서 우리 순환계는요, 대순환과 소순환이 이게 계속 잘 돼야지만 되는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우리 함께 공부했던 폐 기관지 호흡기를 생각해 보면, 자, 이렇게 와서 소순환을 할 때에 어디로 가는 겁니까? 피가 폐로 가잖아요. 온몸을 돈 피가 정맥을 통해서 쫙 심장으로 왔는데, 심장에서 와서 다시 몸으로 바로 나가지 않고 폐를 돈단 말이죠. 이 폐를 돌 때에 폐가 건강한 사람은 원활하게 이 피가 배로 가면 폐에서 어서와 산소와 이산화탄소 바꿔주게 하고 몸을 돌아왔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산화탄소는 마치 자동차에 휘발유를 넣으면 자동차가 쫙 하면서 뭘 뿜어냅니까? 배기가스를 뿜어내죠. 그런 원리하고 똑같아요. 우리 몸에 영양소와 산소가 들어가면 세포가 대사 운동을 하고 몸에서 대사를 거쳐서 대사란 소화, 흡수, 해독, 배설이죠. 이걸 거쳐서 쫙 몸에 뭐가 나옵니까? 에너지가 나와요. 지금 제가 말할 때도 제가 움직일 때도 손을 올리는 것도 다 에너지거든요. 이런 에너지를 낼 때의 그 부산물로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요. 그럼 이 이산화탄소를 어디로 가져온단 말입니까? 대정맥에서 심장으로 쫙 가져와가지고 그 심장에서 다시 폐로 던져주면 폐가 거기서 뭘 한다는 거예요? 그 가져온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교체를 시켜준다. 우리 호흡 이렇게 산소를 쫙 들이마시면서 산소하고 그 돌아온 이산화탄소를 쫙 바꿔서 이산화탄소 밖으로 쫙 우리가 뿜어버리고 산소를 쫙 다시 넣어주면 산소.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호흡을 할 때에
들이쉬는 숨보다 내쉬는 숨이 더 많아야 되거든요. 들이쉴 때는 뭐가 주로 들어갈까요? 산소. 내쉴 때는 주로 뭐가 나올까요? 이산화탄소가 나와야 되는데 숨을 쉴 때 보면 들어오는 숨이 긴 사람, 내쉬는 숨이 짧은 사람, 폐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요즘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혈액 속에 산소가 이렇게 아직 빠져나가지 못한 이산화탄소 때문에 충분히 산소가 혈액 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세포들이 에너지를 충분히 내지 못해서 폐가 약한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폐가 약하면 또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장도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심폐기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심장과 폐는 완전히 하나의 순환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심폐순환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에 이 환경 오염이나 혹은 말초신경, 그다음에 말초혈관 이런 데 깨끗하지 못하다 보니까 환경도 좋지 않은데 그 혈관 안에도 좋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혈관과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는 일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 심장이 두 개의 심실 돼 있잖아요. 두 개의 심방과 두 개의 심실. 방실, 우방실, 좌방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심방의 심실과 동맥 사이에 판막이 있어가지고 혈액이 역류가 안 되게 도와주는데 이런 심방의 이제 주기적인 수축 운동을 박동이라고 부르죠. 동방결제에 의해서 정기적인 자극이 딱 오게 되면 심장이 팔딱 뛰는 거. 계속해서 이런 심장 박동 중추를 누가 조절하냐면요. 이 뇌 뒤에 있는 손의 옆에 있는 그 연수에서 조절하는데 연수는 어떤 순환과 호흡과 소화를 관장하는 뇌의 한 부분이에요. 뇌간에서 이렇게 내려가면은 이렇게 연수가 있는데 이건 자율신경의 길항작용으로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길항작용이란 이렇게 자율신경계가 건강하고 좋으면 잘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자율신경계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율신경에는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 B군, 그다음에 칼슘을 비롯한 여러 가지 미네랄에 의해서 자율신경계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이 자율신경계를 건강하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좋다는 거 중요합니다. 심장 박동의 수의 조절은요. 연수에 있는 심장 중추가 이들 사이에서 균형 유지하는데 자, 낮에 활동하는 교감신경은 심장을 박동수를 팍 증가시키고 밤에 활동하는 부교감신경은 박동수를 감소시키면서 어떻게 합니까? 피를 서서히 흐르게 하면서 피가 서서히 흐르면 안 좋은 거 아닌가? 아니에요. 자는 동안에는요. 피가 서서히 흐르면서 피가 안에서 일을 하면 어떤 일? 면역 작용을 합니다. 혹시라도 잠을 자니까 우리 몸이 이렇게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에너지를 어디에다 집중한다는 겁니까? 혹시라도 몸속에 있는 바이러스나 세균이 있으면 그 혈액 안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죽여버리고 또 피를 정화하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밤에 잘 때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는 사람은 신경계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요. 낮에 활동할 때 이렇게 심장이 또 하고 힘이 쭉 빠져 있는 사람도 신경계가 굉장히 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유아 같은 애기들은 잘 때도 보면은 그렇죠? 이렇게 좀 심장이 벌렁벌렁 이게 왜 그래요? 애들은 몸도 작고 이렇게 성장을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분당 1분당 100에서 140회를 뛰는데요. 초등학생이 때 한창 성장할 때 보면 또 이제 1분당 80에서 90회를 뛰고 청장년은 60에서 80회, 노인은 60에서 70회. 이게 보면 애기들은 옆에 있으면 몸이 어때요? 따끈하죠. 혈액순환 잘 되니까. 근데 노인으로 갈수록 몸이 차갑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려면 평소에 운동을 하시면서 피가 맑아진 음식을 드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순환계와 영양을 보자면요. 포화지방이란 실온에서 굳는 지방, 흔히 말하는 소, 돼지, 닭, 이건 다 실온에서 기름이 굳어요. 이런 포화지방은요, 혈중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식이성분인데, 자, LDL 뭐예요? 많아지면 좋지 않은 저단백 콜레스테롤이잖아요.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면 몸에 이제 노폐물이 쌓이고 좋지 않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너무 포화지방을 많이 드시면 좋지 않습니다. 불포화지방이란 실온에서도 오리기름같이 기름이 굳지 않는 지방을 말하는데요. 포화지방산 대신에 불포화지방을 사용하면 그러니까 DHA, 뭐 EPA 이런 거 불포화지방이죠, 그렇죠? 총 콜레스테롤의 LDL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HDL은 올리고 ALDL은 낮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로 불포화지방을 드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이제 트랜스 지방은 뭐예요? 불포화 지방을 이거는 뭐냐면은 이게 포화 지방으로 억지로 만드는 거죠. 예, 상업적 용도로 쓰기 위해서. 그래서 포화 지방과 비슷한 정도의 L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동시에 H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이게 제일 안 좋아요. 왜? 이것들은 다 천연이잖아요. 그래도 이건 뭐예요? 합성이죠. 그러니까 몸에 들어갔을 때 이 자연인으로 몸이 이 트랜스 지방이 들어오면요. 배출을 잘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마가린, 쇼트닝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길에서 파는 호떡이나 길에서 파는 그 예전에 많이 파는 붕어빵, 붕어가 안 들어있는 붕어빵에 이 많잖아요. 예. 고소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또 그 극장에서 극장 입구에서 파는 그 맛있는 고소한 냄새가 나는 팝콘 트랜스 지방 많이 들어 있습니다. 쏘으면 안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시중에 파는 과자 이런 데도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트랜스 지방은 또 어디에 많이 있는 케이크나 빵 이런 데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콜레스테롤은 원래 콜레스테롤은 이제 우리가 세포막을 형성하거나 또 호르몬을 만들 때 적당량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어, 총 콜레스테롤 그 뭐 220에서 240 뭐 너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저는 총 콜레스테롤을 160에서 180 정도를 유지하라고 하고 싶어요. 160에서 180도 좀 많은 170 사이 유지하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총 콜레스테롤 너무 높아도 안 좋고요. LDL 콜레스테롤도 60 이상 올라가면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이나 총 콜레스테롤을 이렇게 딱 봤을 때에 이 콜레스테롤은 주로 동물성이죠. 콜레스테롤은 동물성입니다. 쌀이나 이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뭐 밥, 빵, 국수, 라면 이런 탄수화물, 과자 이런 거 많이 먹어서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남는 잉여의 탄수화물이 중성지방으로 바뀌지만 육식을 해서 그 아까 그 뭐 트랜스 지방이나 포화 지방 응?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불포화 지방도 너무 많이 먹는 거는 콜레스테롤 올리죠. 근데 이제 더 위험한 게 제일 위험한 게 트랜스 지방. 그다음에 포화 지방. 예. 그다음에 이제 적당하게 먹는 그런 불포화 지방은 오히려 좋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항상 봐가면서 음식을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엄마는요, 가정의 홈닥터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아무 생각 없이 맛있다고 많이, 특히나 밤에, 밤에 그 닭튀김 같은 거 시켜 먹는 것은요, 우리 가족의 혈관을 더럽히는 죽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밤에 이렇게 저녁 식사는 주무시기 4시간 전에 끝내시고, 그래, 나 저녁에 너무 좀 배고파. 과일을 약간만, 과일도 많이 먹으면 밤에 살이 찌는 약간만 드시고, 혹은 두유 같은 거를요, 따끈한 물에다 이렇게 섞어서 마시거나 하지. 밤에 너무나 많은, 저는 요즘에 또 이런 것도 마셔요. 모로 오렌지, 블러드 오렌지, 모로실 원료가 되는 그 모로 오렌지, 이런 것들은요, 저녁에 먹어도 살도 안 찌고, 칼로리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제가 요즘에 이거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먹기도 하거든요. 너무 맛있고 또 하나는 별로 달지도 않으면서도 아주 오렌지 그 본연의 맛이 있으면서 다이어트나 지방을 태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모로시를 한 알도 밥 먹기 전에 점심 먹기 전에 이제 먹긴 하는데 이제 간혹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먹게 되는데 음 또 섬유소는요.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배설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장에서 흡착 배설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섬유질이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는 역할을 하게 돼서 섬유질을 많이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알코올은 적정량을 섭취한다는 것은 3 일에 한 번 조금입니다. 3 일에 매일 알코올을 마시기에는 아무리 작은 양이라도 간에서 알코올을 해독시키는 그 시간이 3일 걸리거든요. 그래서 해독이 잘 안 되는데 또 들어가면 아무리 작은 양이라도 이게 간이 부하가 걸리고 뇌신경계가 이렇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작은 잔이라도 매일 마시게 되면은 치매에 올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뇌졸중이나 이런 걸 이렇게 잘 어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만성적으로 먹는 알코올 섭취는 심혈관계 질환과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굉장히 위험하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양소를 보자면 나트륨을 너무 과다하게 섭취하는 거. WHO의 나트륨 하루 섭취 기준량이 7g. 아무리 많이 먹어도 10g 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21g이에요. 21g. 평균이기 때문에 더 많이 먹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우리나라가 젓갈류를 많이 먹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치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김치가 이렇게 짜지 않게 담근 김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나트륨 섭취를 감소시키는 것이 고혈압 예방에 유용한데 너무 나중에 없어도 문제고 또 너무 많아도 문제고 적정량 아까 혈액의 0.9%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21g이라 하면 내가 한 끼에 그럼 평균 7g을 먹는다는 얘기인데 WHO 기준이 7g에서 10g이라고 하면 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하루에 한 번을 식사를 하고 아침 저녁을 생식을 먹으면서 약간 이렇게 오트밀이나 현미 누룽지를 해서 김치를 조금 먹는 거 이것이 내가 나트륨을 적절하게 섭취하는 것이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저는 하루에 생식을 이게 2번을 먹습니다. 물론 마이크로바이옴 증식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생식을 2번 먹기도 하지만 나트륨 관리도 굉장히 잘 되고요. 마그네슘, 칼슘, 우리 그다음에 칼륨, 포타슘이라고 부르는 칼륨도 혈압을 저하시키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륨은 뇌졸중 위험을 감소시켜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음번에 이제 신장 콩팥 혹시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은 이제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직 공부 안 하신 분은요. 신장 투석을 하시는 분은 또 칼륨이 또 이게 농도가 있으면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소에 피를 부르는 기관인 이렇게 심장이나 폐, 그다음에 이런 신장, 콩팥 이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다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요. 피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 관리를 잘 해야지만이 음식 먹는 것에도 자유가 없는 거예요. 혈액 투석하시면요. 음식 먹는데 얼마나 한계가 많은지 몰라. 먹고 싶은 거 다 못 먹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지금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 나중에 결국에는 먹고 싶은 거 못 먹을 날이 온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꼭 생각하셔야 되는 게 내 몸에 좋은 것이 맛있는 것이다. 이걸 나를 매일 세뇌를 시켜야 돼. 내 몸에 안 좋은 것은 맛없다. 내 몸에 맛있는 것은 내 몸에 좋은 것은 맛있다. 이거를 이렇게 세뇌를 시키니까 저 역시도 그렇게 세뇌가 되니까 예전에 제가 그렇게 좋아했던 음식들이요. 별로 싫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생식을 꾸준히 먹게 되면요. 자기 몸에 좋지 않은 그런 음식들이 점점 멀리 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몸에서 독소가 빠져나갔거든요. 담배를 많이 피신 분들이 니코틴 중독이 되면은 담배 냄새가 구수하지만 담배를 피지 않는 우리는 담배 냄새 괴롭지 않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전에는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많이 패스트푸드, 저 패스트푸드 많이 먹었거든요. 정크푸드, 패스트푸드, 안 좋은 거 닭튀김 진짜 많이 먹었어요. 근데 제가 건강이 나빠지면서 엄청 고생하고 난 다음에 생식을 먹고 하루에 생식 2번을 먹고 디톡스를 딱 하고 몸이 깨끗해지고 아예 살 색깔까지 다 바뀌던데요. 완전 혈관도 바뀌고요. 저는 장도 다 바뀌었어요. 그렇게 싹 다 바뀌고 나니까 생식 먹은 지 1년도 채 안 돼서부터는 몸에 안 좋은 음식, 고기도 싫고 그러니까 제가 억지로 안 먹는 게 아니라 막 참고 안 먹는 게 아니라 먹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좋아했던 수많은 탄수화물 음식들, 그 다음에 이제 육류나 튀긴 거나 이런 것들이요. 하나 딱 먹으면 그냥 됐어라고 하는 신호가 와요.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순환계에 필요한 영양 중에 엽산, 그러니까 잎에 많이 들어있는 그런 엽산과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B6, 비타민 B12 중 한 가지 이상의 섭취가 부족하거나 결핍되면 혈중 호모시스테인을 높일 수 있다. 이건 무슨 뜻이지? 이 호모시스테인은요, 효모하고 같은 게 아니에요. 그냥 호모시스테인이 뭐냐? 이것은 여기 나오죠. 혈관 내피에 독성을 주어서 혈소판 부착성을 증가시키는데 무슨 뜻이냐면은 혈관 내피에 이렇게 상처를 주게 되면은 피가 확 몰려와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피떡을 생성하는 그거를 조장하는 게 호모시스테인이에요. 효모가 아니고 잘못 적었네. 호모시스테인, 효가 아니고 호모시스테인이에요. 이거. 그래서 이 호모시스테인의 농도를 낮추려면
엽산이나 엽산, 그러니까 초록색 잎 식물에 많은 거, 비타민 B6, 비타민 B12, 효모를, 이거는 이게 다 효모에 들어있는 것들이잖아요. 이거 생식에 많이 들어있고. 근데 생식과 효모를 이렇게 먹게 되면은 혈중 호모시스테인의 수치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혈관 내 피떡을 만드는 것을 방지시켜 줄 수 있다. 혈전이 생긴 것을 방지를 시켜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공복에 이렇게 효모를 먹거나 생식을 마시는 것들이 이 혈전을 생기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항산화제. 우리 흔히 말하는 베타카로틴, 비타민 A의 전구체죠. 그 다음에 비타민 C, 비타민 E. 이건 뭐야? 에이스라 그래서 비타민 A, C, E를 얘기하는 건데 이걸 충분히 섭취를 하게 되면 심장 관계 질환이 위험이 감소되고 그다음에 대두 있죠. 대두. 메주콩. 이것은요. 동물성 단백질을 이제 대신해서 대두 단백질로 대체를 하게 되면은 혈장 총 LDL 콜레스테롤 농도가 쫙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혈관이 깨끗해지고 피가 맑아진다는 얘기거든요. 대두 이소플라본은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우리 제품 중에서 여성 호르몬인 청률비, 소래에 많이 들어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또 제품 중에서 프로틴에도 많이 들어있죠, 그렇죠? 이것은요 동맥경화의 개시와 촉진을 저해해서 안 생기게 도와주고 혈전 정척, 피떡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건강습관에서 자 우리 이론 플러스의 DNA를 이렇게 짜보자면 자 디탁스 해독에 그 해당되는 것이 일단 피가 맑아지려면 알칼리 이온수를 많이 드셔야 돼요. 저는요 역삼투압 방식의 정류수 이런 것들을 진짜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증류수가 몸에 들어갔을 때 아무런 미네랄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몸에 있는 미네랄도 뼈에 있는 거, 우리 각 기관에 있는 것들, 장기에 있는 미네랄요, 빼서 어디로 가져가야 돼요? 혈관으로 가져가서 혈액 중에 그걸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알칼리 이온수를 마시게 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 장기나 우리 뼈 같은 무리를 받지 않고 건강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수에 비해서 3배로 입자가 작다 보니까 몸을 빨리 돌아주니까 디톡스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제 찬바람이 부는 시절에는요, 따뜻한 알칼리 이온수와 차가운 알칼리 이온수를 딱 이렇게 1대1로 섞어서 꾸준히 마시게 되면 저는요 이렇게 귀여운 텀블러를 항상 이용합니다. 이 텀블러는요 딱 500ml, 물 500ml 정도 들어가게 돼 있는데요. 저는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해외에 가더라도 미국에 제가 이제 가게 되면 비행기에도 꼭 얘를 들고 가요. 빈통을 가져가죠. 물 들고 가면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빈통을 들고 가서 스튜디오스한테 hot water please 그러면 뜨거운 물을 좀 달라 그러면 애들이 뜨거운 물을 부어주잖아요. 그러면 컵에다가 뜨거운 물과 찬물을 제가 섞어서 비행기 안에서도 항상 따뜻한 물을 마시게 되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도 저는 컨디션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특히나 알칼리 이온수를 이런 식으로 마시게 되면요 굉장히 몸에 좋고 공복에 하루에 8잔에서 10잔 꼭 드시길 바라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알칼리 이온수 이거 이렇게 500ml짜리 2잔을 마시게 되면은 1리터인데 꼭 그렇게 하자 난 너무 많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 같은 경우에 한 700에서 800ml 마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처음에 500ml부터 천천히 마시는 거를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0분이 지나서 생식이나 유산균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생식에 유산균 섞어서 먹으면 마이크로바이옴이 쫙 증식하면서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놀라운 일을 하죠. 그런 것들을 해줘서 해독이나 생식은 또 밸런스드 뉴트리션이잖아요. 좋은 영양소 넣어주고 그 유산균이 생식 안에 있는 수많은 유산균의 먹이를 먹고 또 유산균이 생식하고 같이 들어가면 증식을 하면서 너무 좋은 일을 하잖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요. 얼마나 유산균이 좋은 일을 하는지 몰라요. 장에 제일 많이 있지만 그런데 여성 생식기라는 뇌 온갖 데 다 돌아다니는 게 유산균이고 좋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효소환도 굉장히 우리 몸에 이렇게 면역작용이나 소화작용, 대사작용 모든 부분에 효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식사할 때 생식에는 효소가 풍부하지만 일반 식사는 주로 끓이고 데우고 또 요즘에 이제 날씨가 조금 이렇게 찬바람이 돌면은 많이 또 끓이죠. 뭐 여름이라고 안 끓이면 여름엔 또
부패할까 봐 또 끓이죠. 그렇기 때문에 끓이게 되면은 효소가 다 없어져요. 근데 효소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효소가 많은 사람이 병이 걸려도 잘 치유되고 효소가 많은 사람이 디톡스도 잘 되고 효소가 많은 사람이 장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산균과 효소환을 우리가 묶어서 마이크로바이옴에 들어가고 생식은 마이크로바이옴 식사. 그래서 생식, 유산균, 효소환 그리고 이것들을 다 잘 몸속으로 돌아다니게 만들어서 유효한 효과를 만들어내는 알칼리 이온수 이거 마이크로바이옴 세트로 보시면 돼요. 네. 빌 게이츠가 그렇게 강조한 앞으로의 세상을 바꿀 첫 번째 사람을 바꿀 첫 번째 마이크로바이옴 바로 여기에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휴젠푸드 이것은 활성산소가 아까 제가 그랬죠. 혈관 내피를 때린다고 했죠. 막 이렇게 뇌혈관 특히나 스트레스 받으면요. 활성산소의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또 어디가 활성산소의 공격을 많이 받냐면 간요, 간. 간이 해독을 해야 되고 간이 피를 막 이렇게 막 꽉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300가지 이상의 일을 하는 이 간에 활성산소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막 생기거든요. 그러면 뇌와 간에 활성산소가 가장 많이 생겨요. 이것들을 이렇게 많이 생기게 되면은 자기가 할 일을 못해요. 네. 그러기 때문에 이 휴젠푸드가 이런 활성산소 킬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 받은 그런 뇌혈관이나 이 간 피가 완전 피 혈액 창고 아닙니까 간이 그래서 이 피덩어리인 여기에서 해독을 다 하지 못하고 피가 나오면 더러운 피가 돌아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이 유젠푸드가 이렇게 활성산소를 빨리 확 제거해줘서 활성산소 킬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휴젠푸드입니다. 또 N은요 뉴트리션 그래서 세포 필수 영양 혈액 세포 필수 영양으로 치자면 효모 굉장히 좋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혈중 호모시스테인 효모 아닙니다. 호모시스테인은 뭐예요? 혈관 내벽에 독성을 만들어서 피떡을 생기게 하는 그 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바로 이 효모예요. 효모비오틴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 효모비오틴은 혈관에도 좋고 혈액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고 머릿결에도 좋고 효모 안 좋은 데가 없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특히나 공복에 효모를 드시게 되면요. 혈관 안에 혈전 생기도 방지해주지만 파킨슨씨 예방, 파킨슨씨병 예방에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복에 효모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과자처럼 먹습니다. 효모를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칼슘, 제가 그 심장 박동이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조절된다고 했는데 이 자율신경계에 필수 아미노산과 비타민 B군과 칼슘을 비롯한 미네랄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렇죠? 보세요. 효모, 비타민 B군, 컴플렉스, 비타민 B군 덩어리면서 필수 아미노산 덩어리가 효모죠. 칼슘과 바다 미네랄, 뼈 건강에 다 들어있죠. 멀티비타민, 비타민 A, B, C, D, E 싹 다 들어있죠. RTG 메가 유산균에서 RTG 메가 유산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RTG 오메가 3도 있고요. 그다음에 메가 유산균도 있는데 제가 두 개를 결합해서 이거 드셔도 되고 저거 드셔도 됩니다. 어쨌든 오메가 3를 드시라고 제가 올려놨고 그다음에 이제 액티베이션 부분에 이거는 강화, 활성화 부분인데요. 이것은 이제 프리맥이나 혹은 괄호 하자면 제가 말로 괄호로 하자면 청률 미소. 그래서 자, 프리맥은 하는 역할이 뭐냐면 혈관 청소, 혈관 탄력, 혈액 순환 이 세 가지를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에서 굉장히 생식이나 혹은 휴젠푸드나 다른 회사에서 만들지 못하는 제품들인데 그중에 이 프리맥은요 다른 회사가 세 개로 나누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제품인데 우리는 하나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탕수수 왁스 추출물 있잖아요. 그거 그다음에 나토에서 추출한 나토키나제, 나토자임즈라 그러죠. 그래서 그런 청국장 효소 끓이면 없어져요. 청국장 효소에다가 여러 가지 혈관에 좋은 은행잎 추출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들어있기 때문에 포도씨, 종자유라든지 뭐 블루베리 추출물이라든지 혈관에 좋다는 거를 완전히 해서 이거는 몸에 들어가면은 혈관을 완전히 깨끗하게 청소를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혈관 디톡스 할 때 평소에 주무시기 전에 이게 프리맥이 2알 드시면 되는 거를 혈관 디톡스 할 때는 특별히 3개월 동안을 하루에 6알을 먹으면서 그동안에 늘어지고 처지고 이렇게
안 좋은 노폐물이 많이 끼어 있는 혈관을 프리맥으로 청소하자. 그래서 우리 대구 캠프에 있는 홍미애 사장님이 이 프리맥으로 혈관 청소한 사례를 발표한 게 유튜브에 올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시면요, 드림윙즈 TV, 이론 플러스 드리밍즈 TV 홍미에 치시면 또 거기에 또 프리맥을 가지고 어떻게 혈관 청소를 했는지 나오는데, 이 혈관 청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눈을 좋게 할 때도 눈 건강과 함께 프리맥이나 RTG 오메가3를 먹게 되면은 눈이 현격하게 빨리 좋아지거든요. 완전히 한 달도 안 돼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눈 주변에 미세한 혈관들이 많이 뻗쳐 있거든요. 보이는 눈 주변에 미세혈관이 뻗쳐 있으면요, 그거하고 비슷하게 어디에도 그렇다? 콩팥 주위에도 미세혈관이 엄청나게 뻗쳐 있어서 이 프리맥을 드시게 되면요, 이 몸 전체에 있는 미세혈관까지도 깨끗하게 혈관 청소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몸이 많이 따뜻해지고 혈관의 탄력성이 증가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고 혈관 안에 내벽이 깨끗해지는 역할을 해주는 게 프리맥이요. 특히나 중년 이상의 여성들에게는요, 하나 더 추천하고 싶은 것이 바로 청률비솔입니다. 이것은 그 이소플라본, 콩에 있는 대두콩에 있는 이소플라본과 이제 또 보라지꽃 추출에서 한 성분들이 들어있어가지고, 그런 이 청률비솔 같은 경우에도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 특히나 그 중년 이후에 이제 갱년기를 맞이한 여성들은 이렇게 같이 섭취하게 되면은 굉장히 빨리 좋아질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순환계 제품에 대해서 순환계에 공부를 하고 순환계에 필요한 DNA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또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순환계, 혈액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